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9회 기출문제를 61번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뒷부분에 집중되는 바람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시간 조절에도 실패했을 거예요. 제가 항상 시험지를 받으면 한 1분 정도 걸쳐 넘겨보면서 뒷부분에 지금 문제들이 길고 좀 복잡해 보이는지 딱 한눈에 파악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무조건 41번부터 풀지 말고요. 41번부터 푸신 분들은 뒤에 시간이 모자랐다고, 뒤에 어려운 문제들과 작문의 문제도 많이 있는 바람에 유치권 문제인데요. 유치권 문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사례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를 내기 시작했어요. 자, 유치권 61번 문제는 상급 문제예요. 제가 상급에 쓴 것은 틀릴 수도 있다. 찍어서 맞으면 감사한 거고, 그렇지만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항상 유치권에서는 압류 후에, 어느 부동산 압류한 후에 점유했다면, 압류한 후에 유치가 성립했다면 경락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압류 전에, 압류 잡히기 전에 점유했다면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할 수 있고, 압류 등기 난 이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 자체가 성립했더라도 경락자한테 인도 거절할 권리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압류 후에 잡아서 그 압류를 놓고 기준 삼는 거죠. 그 디귿 니을만 맞는 지문이라고요. 이 지문은 정답 3번이다. 기억 니은 틀린 지문이에요. 디귿 니을은 맞는 지문이에요. 자, 요거 하나. 유치권 문제는 어렵게 문제 나면 꼭 압류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요. 다른 건 뭐 유치권 문제가 어렵게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62번은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고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피담보 범위가. 요거는 우리가 반드시 맞추는 기본 문제죠.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지연이자 의약금 특약 했을 때 의약금 특약 경매 실형 비용까지는 미치지만 보존비용, 저당물의 하자는 소멸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요거는 360조 기본이죠. 요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건 63번 문제예요. 40번이 가장 어려웠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이건 1분에 어떻게 풀어요? 저도 풀어요. 저도 이거 맞추려면 3분 정도 걸려야 돼요. 일단 스토리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악하는데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나와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항상 40문제 한 문제는 출제 범위 외의 걸 내버리고 하나는 제 시간에 풀 수 없는 문제를 줘요. 이거 푼다고 괜히 달려들었다가는 뒤에 있는 문제 못 풀어요. 이거 5분씩 걸려요. 5분씩. 여러분들이 5분 걸려도 정답을 맞추기도 힘들어. 막 급한 시간에. 이건 다시 나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공동저당에서 일괄 경매했을 때 부담의 안분. 이건 나와도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야. 그냥 찍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또 나왔어 이게요. 누구나 찍는 문제지 이거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시간 내에. 다시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틀리는 문제죠. 하지만 64번 문제는 우리가 맞춰서 해야 되는 문제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저당 효력에서 목적물의 범위, 저당 효력은 토지의 종된 권리도 미친다. 건물을 저당하면 토지에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의 지상권, 임차권 미쳤기 때문에 함께 경매하는 것이다. 늘 강조했던 문제. 그래서 우리 저당 문제가 3문제 나왔는데 저당 문제가 항상 어려운 편이에요. 그렇죠? 62번, 64번 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3문제 중에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2문제는 맞춰야 딱 예상한 대로 나왔잖아요. 물론 공동전에 근저당이 나왔어야 돼요. 올해. 근데 어렵게 낸다고 근저당 빼버리고 공동전 내버린 거죠. 이렇게요. 봐주시고. 자, 65번에 어렵지 않아 계약 성립 얘기는 꼭 나온다. 계약 성립이요. 뭐 이 정도야. 또 이것도 기본 문제죠.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도 기본 문제가 있다. 이거 틀리면 이게 뭐 실력이 없어 틀리겠습니까? 늘 듣던 문제가 늘 보던 문제였죠. 5번이었죠.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걸 본다라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이 계약은 성립이 틀렸죠. 청약자가 무슨 말하든 청약 수령자는 해답 의무가 없다.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계약 성립한 거 되는 거 아니다. 너무너무 쉬운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실수에 틀린 거예요. 보세요. 어려운 문제 와중에도 얼마나 또 이게 섞여 있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듯이 한 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리고 한 문제 맞고 한 번 틀리고 그래도 붙을 수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아는 문제가 나왔을 때 연속해서 따닥 맞추고 또 연속 따닥 맞추고 두 군데만 따닥 맞추면 6점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찍었다 다 틀리는 거 아니잖아. 찍어서 5문, 6문 지금 하나씩 맞을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80점을 목표로 삼는 데는 어렵지만 60점이라는 점수는 아무리 문제 어렵게 나와도 내가 성실하고 기본기에 충실하면 늘 나올 수 있는 점수는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66번 문제. 계약금 문제 나왔죠. 계약은 주된 게 딸려있는 종된 계약이다.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 무효가 돼버리면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모여친다.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종된 계약, 주된 계약 운명을 같이 한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정답 3번이다. 자, 이것도 기본 문제예요. 물론 전체를 볼 때는 3문제 정도 어려웠다는 것은 사례 문제 어려운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런 거지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까지 점수가 안 나올 만한 점수는 아니라는 거 이렇게요. 자, 67번 볼까요? 제3자란 계약이라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2번이 틀렸죠. 자, 이번에 낙약자는 기본관계 기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야죠. 왜요? 기본관계 뭡니까? 보상관계. 낙약자는 요약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가지고 수익자한테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장이잖아요. 이 문제는 어려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또는 모의고사에 뭐 몇 번인가 반복해 푼 거죠. 낙약자, 요약자에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가지고 수익자한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자, 그런 다음에 68번은 제가 임대차는 편면적 강행점이 많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되는 거지만 임차인한테 유리한 거, 임차인한테 유리한 특약이 무효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그 68번 1번 보면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 임차인한테 유리하잖아요. 임차인한테 유리한 특약이 무효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당연히 또 임차 양도 전제는 임의규정이고 정답은 1번이었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보세요. 어렵다 하지만 또 연속해서 맞출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찬찬히 보면 지문을 그들이 만들기 때문에 낯선 지문 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지문들이 있다. 자, 69번에 동시항변권에서 무슨 얘기? 경매. 경매액이 나왔을 때 경매당한 채무자가 있고 경락받은 낙찰자가 있고 배당받은 배당 채권 3명이 나오죠. 등자물 3명이 나오면 유치권은 없다라, 동시항이 없다라 몇 번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 풀이할 때 요령으로서. 요런 것들은요. 물론 나머지 지문들 다 동시항명에 들어가요. 특히 뭐 2번 지문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4번.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들은 그 키포인트가 되는 그 팁이 있어요. 그 어떤 용어들이. 그럼 그거만 잘 기억하면 의외로 쉽게 풀린 게 참 많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건 쉽지도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건 중간 난이도예요. 4번이었다. 자, 70번 문제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어려울 수 있어요. 자주 듣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해제와 해제 계약은 구별되는 게 다른 개념이다. 해제는 채무 불이행 원인으로 계약 위반 원인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거지만 합의 해제는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을 쌍방의 합의하에 없었던 계약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합의 계약에는 합의 해제는 해제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없다. 합의 해제에서는 받은 날에서 이자를 반환한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굉장히 강조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대로 나왔네요. 정답은 5번이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자, 71번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 이거 제가 이번 나온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꼽아봐라. 63번 문제.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71번 문제도 굉장히 난이도 높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3문제 안에 꼽히는 문제죠. 71번 문제. 그래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경매랑 관련돼 물었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그런데 용어가 몇 번 강조한 게 담보 책임도 계약이 유효했을 때 그 경매가 유효했을 때 담보 책임 문제가 벌어지는 거지 경매 자체가 무효돼 버리면 무효를 원인한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어. 무효 그러면 항상 부당액 반환. 3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틀리는 거예요. 무효를 원인하는 뭐는 없다. 손해배상이란 말은 없다. 항상 무효를 원인하는 손해배상이 없단 말을 몇 번 강조했어요. 무효 그러면 부당액 반환. 이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좀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제가 팁으로 드렸던 문제푸는 요령 그런 것들 기억을 잘했다면은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그냥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꼭 글씨를 쓰지 않고 입으로 얘기하는 거, 몇 번 강조한 거 그런 게 기억에 꽂혔어야 돼요. 이 문제는 물론 어려운 상권 문제 물론. 그렇지만 포인트는 그렇다. 무료원 손해배상야만은 있을 수가 없는 용어죠. 뭐 이런 문제 틀려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임대차 그러면 빅3 그래갖고 맨날 강조한 게 지상물 매청구권, 부속 매청구권, 비용상한 딱 3개예요. 3개. 빅3라 했고 70번, 73번 연속 나왔잖아. 딱 2문제나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70번 문제 물론 상급 문제예요. 그렇지만 토지임대 지상면 청구권은 우리가 수도 없이 강조한 거죠. 그래서 4번에 보면 남의 토지 임대에서 임대한 토지에 건물 신축해서 그 건물이 보존 등기 났다면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에 대한 력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한 토지 건물 져서 건물 등기 났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신소유자, 토지가 바뀌었어요. 매매 바뀌었어요. 팔려서 토지가 매매됐어요. 토지의 신소유자한테도 대항력을 쫓아가서 대항력 있는 토지 임차권이 되기 때문에 신소유자한테도 지상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래야죠. 없다 그랬잖아요. 자, 4번이 틀린 거죠. 지상 매청구는 워낙 뭐 강조했던 문제라 13번 문제도 우리가 워낙 강조했던 문제라 이건 반대 맞지. 부속 매청권과 유입비와 부속물의 비교. 맨날 봤던 문제 그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5번 지문이죠. 유입비 상한 청구권은 임의종이다. 특약이 있다면 유입비 상한 청구권 배제될 수 있다 그래야죠. 근데 5번에 보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소를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 유입비 상한 허용돼. 유입비 상한 청구는 특약이 있다면 배제된다 그래야죠. 5번이 틀렸죠. 안녕. 자, 74번에 다만 이게 하반부에 지문들이 아마 X, Y가 막 몰려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 거야. 시간 조절에. 그리고 좀 골고루 섞어 써야 되는데 왜 앞부분은 시간이 안 걸린 문제를 냈고 뒷부분은 시간이 걸린 문제를 내니까 막 급한 거예요. 당황스럽고요. 이게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골고루 섞였다면 시간 때문에 못 풀었어요. 시간 때문에. 자, 74번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동까지 수용했으나 토지가 수용되었다. 우연부담. 이때 대상 청구권 인정한다.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면서 매도인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 넘겨달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른다? 대상 청구권 인정한다. 정답이 2번이잖아. 우연부담 문제도 얼마 강조했던 문제입니까? 대상 청구권 그대로 나왔잖아. 이렇게요. 그래서 물론 예상치 못한 문제는 제가 볼 때 한 4문제? 한 3문제? 4문제? 그 정도 예상치 못했잖아. 나머지가 늘 봤던 문제들이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75문제 기출문제였죠. 2년제 기출 그대로 나왔는데 역시 상상급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3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명신탁 문제에서 계약 명신탁에서 제가 항상 명신탁 그러면 계약 명신탁 아니면 3자 명신탁 둘 중에 한 문제 나올 것이다. 근데 계약 명신탁에서 원래 법원이 들어가면 경매 법원은 선의하게 논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 명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이라도 악일 때 수탁자가 소유권 취득이 안 되는 것은 사인과 사인끼리 관계지. 법원 경매를 통했을 때는 경락대금을 대줬어요. 법원이 선의자에게 논할 필요 없이 언제나 경락자, 수탁자, 소유권 취득한다. 언제 유효다. 국가기관이 관련돼 있잖아요. 국가기관 관련됐을 때는 선의하게 논할 필요가 없이 수탁자는 소유권 취득한다. 2년전 기출문제 그대로 나왔어요. 이거는 그대로. 어려웠지만요. 정답이 3번이었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75번 문제. 뭐 마무리 백선 문제에서 뭐 다 찍혔죠. 이거요. 제가 구분 건물 공용 부분에 득실 변경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하여야 땡이죠. 이것도 풀었던 기본적인 문제였죠. 이렇게요. 자, 70부분 상급 문제예요. 근데 가담법 문제 이렇게까지 내버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양도도 안 보여. 양도 안 보는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이 냈지만 채권자 소유권 취득한 시점은요. 청산금을 지급했을 때부터 수용이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등기가 채권자 앞으로 나 있더라도 과실수취권은 채무자한테 있고 청산금이 지급됐을 때부터 수취가 넘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나 어려운 문제. 다시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 제가 X표 친 거. 이런 게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문제를 보다 보면 네 문제쯤은 엉뚱한 데서 나요. 엉뚱한 데서. 왜? 출원이 너무 많으니까 24만 명이 원천을 내니까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시험범에서 이렇게 강조한 걸 내버리면 다 맞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엉뚱한 데 된다. 이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근데 실제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 중요한 얘기가 아니냐? 지금까지 29번 시험은 한 번 나온 거야. 한 번. 그런 거는 뭐 나와도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이런 거 틀려도 괜찮다. 자, 78번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제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상가보호법의 개정 논의가 많고 또 개정을 시켰는데 또 추가 개정해야 된다. 난리가 벌어져. 숫자 안 나온다. 절대 개정된 부분 논할 필요 없다 했더니 내긴 내야 되니까 제일 쉬운 건 했잖아요. 주택을 법정갱신하면 몇 년? 2년으로 한다. 2년을 본다. 기본이죠. 이런 문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다. 어려운 문제 와중에서도. 이런 거야 뭐 틀릴 수도 있지만. 자, 그런 문제였고 79번에 제가 상가보호법도 중간에 9월 18일 날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전에 걸 낼 수도 없고 개정된 이후에 내버리면 기본에 나와 있는 기본서들이 교과서들이 다 옛날 거잖아요. 다 알아요. 출제원들도 혼란스럽잖아요. 안 된다. 개정된 부분. 그러니까 제가 권리금 낼 거라 했잖아요. 딱 나왔잖아요. 권리금 얘기가. 정답이 5번이다. 5번 봐주셔야 되고. 자, 80번은 어렵지만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거예요.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 명신딱. 기억나시죠? 각각 어렵게 하면 나온다는데 딱 나왔잖아요. 찍었잖아요. 딱 맞췄잖아요. 상호 명신탁 문제, 상급 문제지만. 상호 명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공유로 등기됐지만 뭐 할 수 없다?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키워드가 되는 게 있잖아요. 분할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것은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강조할 때는 어려운 걸 완벽성을 못 시켜 우리가. 나오면 키워드가 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두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거기서 정답 오답이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상호 명신탁 문제 어려웠지만 우리는 뭐 말씀 이런 문제들은 더군다나 제가 별표 쳐주거나 강조했던 이런 문제들은 다 백선 문제 다 있었던 문제. 그래서 제가 굳이 말하자면 마무리 특강에 이 백선 문제 해준 거 중에서 유사한 문제가 적어도 30문제 이상은 나왔고 적어도 백선 문제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도 한 25문제 정도 거의 똑같아요. 나머지는 이 정도. 그럼 백선 문제만 잘 소화시켜도 60점 먹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하신 분들한테 당부드릴 것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짧은 시간 어떻게 완벽히 압니까? 그렇지만 시험은 나온 데가 정해져 있고 항상 이해 중심으로 하고 또 과감히 나와도 틀 수밖에 없는 분이 있잖아요. 공동저당 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뺄 부분 빼고 그래서 선생의 말을 신뢰하셔야지 혼자 독학하는 거 위험하다. 혼자 독학하는 것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소득이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도 음주운전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돼서 다 딸려면 못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 실수해서. 그래서 우리가 운전면허 하고 가면 아무것도 몰라도 그 운전면허 자격 따는 데서 반바퀴 돌리고 뭐 이렇게 하고 요령을 가르치잖아요. 객관식 짧은 시간에 배우는 요령도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훌륭한 가이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상치 못하면 선생님 내 입장에 한 3문제쯤은 좀 예상치 못했지만 나머지는 다 맞힐 만한 문제가 많았다. 물론 상급 문제 있었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보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도 선생님 제가 볼 때는 2-3문제, 3문제쯤 28회 때 3문제쯤 어려운 문제 되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렇게요. 또 그 와중에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다시 공부할 때는 쉬운 문제를 맞히는 게임을 해야지 어려운 문제를 맞히는 게임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상대평가 아닌 절대평가니까 60점은 가장 기본기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를 잘 보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공부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렇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재도전하셔서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